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2주 때죠? 네. 할만하죠? 자, 오늘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30분만. 30분간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 자, 영어 배우치가 뭐예요? 결국은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지만, 이제 또 우리가 기능사 필기 대비로 이제 한번 보고 있죠? 그죠? 그럼 먼저 한번 오매업칙 저항 진열 접속을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거 하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용 정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념 정리가 중요하고 선생님 또 A씨 문제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예. 어제 배운 거는 기억이 나는가요? 어제 뭐 배웠어요? 공식 하나. 1회가 정기적인 1에 대해서 공식 하나 나왔죠? 네. 뭐였어요? W의 거는 VQ. 자, 모르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자, 먼저 오매워치 징그럽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 안 된 친구도 있으면은 반드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매워치를 모르면 책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전류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저항. 저항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저항. 그 선생님은 이제 뭘 겹쳤을 거예요? 기절력. 기절까지 겹쳐 쓰겠다고 말이죠. 가장 간단한 회로 하나 가지고 설명을 일단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 하나와 전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 전류 별로 안 흘러요. 여기 떨어졌네. 안 흐르죠? 네. 전기는 떨어지면 안 흐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가시죠. 다 붙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쓰는 방법이 1호로 쓰고 어떻게 쓴다고요? V로 쓴다고요. 근데 이제 V로 쓰게 되면 어디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저항 부분에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건전지 하나와 저항 또는 뭐 램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요 이제 지금부터? 전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래요? 도선은 저항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표기를 하자면 이 건전지 속으로도 통과하는 거예요, 전류가. 그리고 이 저항 속으로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 통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표기한 거에 따라서 I를 표현하면 전체 전류도 되기도 하고, 여기를 만약에 I, R이라고 하면은 저항을 통과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없죠? 그러니까 표기를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2로 쓰는 거하고 V로 쓰는 거하고 다 동일하게 이제 오매무증 적용이 된다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했죠. 전원을 공급한 쪽은 기전력 부분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다 했어요. 전압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구분하려면 선생님 여기가 표기를 해줘버리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음의 법칙에서 말하는 I는 R분의 V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V는 사실은 여기에 전원의 V가 될 수도 있고 여기 R 양면에 생기는 전압강의 V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건 저항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 양단에 측정된 전압이나 여기에 측정된 전압이나 같게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 얘기, 이렇게도 쓸 수 있었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회로 내에서 전류가 흘러갔을 때 나중에 이제 직렬 연결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또는 I는 R분의 2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V가 지금 뭘 나타내는지 이 E가 뭘 나타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조금 헷갈리게 선생님 얘기를 갖다가 아이온이라고 써볼게요. 지금 직렬 병렬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온이라고 합시다. 아이온은 뭘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이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온이 뭐다? 어디에 흐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이온을
저항 R을 통과한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항 R을 통과하는 전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나 값이 같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아이온을 구하려다 그러면은 VR 값을 알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이온은 ohm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분의 VR이 되는 거죠. R. 근데 직렬과 병렬을 배우고 나면은 VR이 뭐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요. VR이나 E로 표현한 놈이나 V로 표현한 놈이 다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직렬과 병렬이 이해가 되면 회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ohm의 법칙에서는 I나 R분의 V에서 두 가지 공식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겠죠? V는 어떻게 돼요? 알고 싶으면 뒤로 구하면 되죠? 뭐예요? IR. R은 R분의 I분의 V.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전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ohm의 법칙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뭘로 가면 되냐면 직렬 연결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전화 한번 줘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10V라고 합시다. 이게 뭐가 10V란 얘기예요? 근데 10V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항을 그냥 쉽게 해봅시다. 15ohm이라고 하면 물어본 거에 따라서는 자, 이 회로의 전체 전류는 몇 암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ohm의 법칙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 I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은 저항을 통과하는 I-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직렬을 배우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ohm의 법칙으로 바로 하게 되면 저항이 여기 있고 여기 쭉 오면은 VR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1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암페어의 답은? 1암페어. 근데 1암페어가 전체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얘가 무한정하다고 계속 무한정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론상에는 그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건전지를 사게 되면 측정전압이 1.5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장에서 만드는 순간 방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측정하면 1.5부터 나온 게 거의 없죠. 뭐만 알겠어요? 네. 1.4765 이렇게 나가죠. 근데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상적인 전압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10V면 10V 잡는 거고 저항도 우리가 여러분들 숙제 내준 거 보니까 어때요? 오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측정기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이제 뭘로 가겠습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ohm의 법칙이 돼 있어야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ohm의 법칙은 암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암기가 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저항의 직렬 연결. 이거 정리하고 이제 책에 있는 어제 못 풀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지금 RLC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 영어 공부 좀 하라겠죠? 근데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R. 저항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직렬 접속을 알아야지 나중에 L이나 C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항의 무슨 연결이요? 직렬 연결. 연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접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직렬 회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책들은 저항을 2개 가지고 설명 많이 합니다. 우리 책에는 3개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쉽겠어요? 3개가 쉽겠어요? 2개요. 네, 2개 가지고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그 다음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렬이라는 거는 뭘 직렬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소세지가 있었어요. 줄줄이 뱉느라고. 특정 상품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10g, 10g, 10g. 다 먹었어요. 몇 g이에요? 30g. 근데 이 직렬, 이게 직렬인데 꼬리에 꼬리를 문 형태가 직렬이에요. 그럼 이걸로 뭘 바꿔주면 되겠어요? 저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선 그러면 저는 하나에다가 저항 두 개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몇 개요? 2개. 근데 값을 지정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일단 R1과 R2로 지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몇 개가 있다? 2개. R1과 R2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2로 쓰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한번. 이게 직렬입니다. 뭐의 직렬인 거예요? 저항 두 개를 꼬리에 형태로 연결하고 전원을 같이 공급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직렬 접속은 뭘 갖게 하는 거라고요? 전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천장을 쳐다보면 이거는 연결인 거예요. 뭐예요? 전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같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지금까지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위에 거 집어넣어요. 직렬은 뭐가 같다는 걸 기억하시나고요? 전류는 같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항을 연결했지만 몇 볼트인지는 모르지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흐르는 게 뭐가 되겠어요? 전류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통과한 놈을 선생님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과한 놈을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I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전류예요 이게?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게. 이건 무슨 전류예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라는 게 뭐예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뭐라고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전체 전류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점을 찍어보면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점은 들어가고 이 점은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KCL도 되겠지만 전체 전류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표기법을 봤더니 원투 아무것도 안 썼죠. 이게 전체 전류인 거예요. 그럼 아이온은 뭐가 아이온이에요? 말로 쓰면은 여러분들 아이온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이온은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말로 표현해 보세요. 아이온을 손으로 가리켜갖고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R5분의 2. 오면 붙이기 아니지 지금 구이도 안 나왔는데 지금. R1을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통과하는 전류. 그래야지 이제 느낌 옵니다. 얘 목적 전기 얻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I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디를 통과하는? R2를 통과하는 전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전기는 계속 돌고 있고 얘도 I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하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직렬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전류를 갖다겠죠. 값을 구하면 I나 I1이나 I2나 모두 같다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에 상관없이 저항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항값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선생님 어떻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인데 어떻게 전류가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직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분리를 또 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기를 측정하는 거를 V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기를 측정한다면 계산한다면 뭐가 돼요? V2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V1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V1을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V1을 V와 E는 구분하라 했죠? E는 기전력, V는 뭐예요? 전압 강하죠? 그럼 V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어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얘기했는데 일단 상승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회로가 좀 복잡해진 회로를 풀 때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저항에서는 전기를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라고 생각했죠. 거기에서 쓰는 말이 뭐라고요? 전압 강화. 자, 전기를 주는 쪽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공급자니까 기전력. 자, 그럼 얘를
R1에서 발생하는 뭐가 되었어요? 발생하는 전압 강화란 말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로는 뭐가 돼요? 볼테이지 드라이브가 있죠.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V2는 뭐가 되었어요? V2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야? R2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선생님이 실제로 저항값하고 전원값만 전지 기전력값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개념이 잡혔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잠깐 여기를. 여기 지웁니다. 영상 보고 여러분 찾으면 돼요. 자, 먼저 이제 물어볼 때 뭘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직렬에서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압 분배 법칙이 여기에 있어요. 자, 먼저 직렬 접속에서는 전류는 무조건 저항과 관련 없이 어떻게 된다? 같다.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류값을 어디든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전압 분배 법칙을 알면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성저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빨간색 줄이겠습니다. 합성저항은 뭘 합성저항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봐요. 얘 회로를 가장 간단하게 그려라. 이 표시가 뭐냐면 분가 회로란 말이 있어요. 값이 같은 가장 간단한 회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가장 간단하게 전원 하나와 저항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표기법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RT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라고 써주면. 자, 얘를 값을 계산하는 게 쉽겠어요? 얘를 가지고 값을 계산하는 게 쉽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게 쉽지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의가 필요한 거죠. RT가 뭐란 얘기예요? RT가 뭘까요? 이제 두개 겹친 거. 그래서 합성저항이에요. 합성저항.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전체 전류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토탈이 되겠죠. T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흐르는 게 무슨 전류가 되겠어요? 여기 흐르는 게 전체 전류 되겠죠. 이게 얘하고 똑같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놈은 시사 표기법이 뭐 IT로 쓸 수도 있어요. RT열이니까 RT.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그러면은 이걸로 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음의 법칙을 뭘 구하기 쉬운 거예요? RT분의 2를 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항이 2개 있든 3개 있든 전체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뭐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합성계열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오음의 법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V1을 먼저 구해본 사람도 있어요. 왜요? 얘나 같으니까 직렬은 다 같다. 이제 이게 머릿속에 보이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전기회로가 해석이 되는 거고 전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직렬 병렬이 계속 성공된다고 하면 전기를 넣고 싶어요. 물론 이건 몰라도 현장 가서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기사자에서 달라는 거 모르면 되겠어요.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합성저항 더하면 된다가 결론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개수만큼 더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전류를 결론 내려놨죠? 같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은 전류 같으니까 전체 전류는 I1이나 I2나 같다. 여기에 저항이 3개, 4개 있든지 간에 그 대신 뭘 알아야 돼요? I1이 의미하는 것과 I2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죠. 아까 얘기했죠? I1 어디 통하는 거? R1. 선생님이 저항이라면 이렇게 통하는 게 I1이 되는 거죠. 손을 손잡고 콘센트에다 꽂아보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렬이면은 전류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은
분리를 하라는데 잘못 분리하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안전보호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분리를 안 하는데 친구 불쌍하다고 잡으면 이제 여기 똑같이 흘러버려요. 왜요? 이 친구가 먹은 전기나 내가 먹은 전기랑 거의 같은 함량이 높아요. 직렬일 경우. 알겠습니까? 네. 정확값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여기 주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 남았죠? 네. 주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 또 써야 되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전압 분배 법칙. 네. 자, 3번. 전압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선행학습 한 사람. 네. 전압 분배 법칙이 뭐예요? V1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V. 이게 뭐냐면요. 선행학습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전류를 구하지 않고 V1과 V2를 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저항의 반비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 비례하죠? 뭐예요? V는 어떻게 돼요? IR이죠? 똑같은 전류가 흘렀을 때 저항값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겠죠?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V1을 구하고 싶을 때 V2를 구하고 싶을 때 여기 전체로에 공급해 주는 게 몇이에요? 이거죠. 2. 그러니까 2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2가. 그리고 분배한다 그래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3개, 4개로 쓰면 불편하니까 2개로만 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R1 플러스 R2는 뭐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V1이 뭐예요? R1에서 발생되는 거죠. 네. 여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R1이 들어가는 거예요. R1. 그래서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식을 보면 알지만, 계산해보면 알지만, 일단 익숙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R1 플러스 R2는 뭐가 돼요? R2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외우면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값을 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감이 오죠? 아, 전체적으로 주는데 2개로 나눠서 그러는데 내 거로 구하려면 내가 올라가고 내 거로 구하려면 내가 올라간다. 이거 기억합니다. 선생님 숫자만 써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를 이해했는지를 바로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를 몇으로 써볼까요? 여기를 15로 한번 해볼까요? 몇 볼트? 15V. 건전지를 15V 만들었습니다. 1.5V를 몇 개 연결해야지 15V가 나와요? 직렬로 10개 연결하면 되죠? 네. 자, 너는 5oh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R2는 15ohm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원래대로 직렬 연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을 한 게 보였어요. 저항값에 상관없이 전류는 같다는 게 계산해보면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아이온은 몇 암페예요? 아이온 몇 암페 합니까? 주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고 책 최대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온은 몇 암페예요? I2는 몇 암페예요? 전체적으로 I는 몇 암페예요?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겠죠. 이 정도는 계산기를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힘들면 계산기 누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신 없고 계산기 눌러요. 자, 아이온이 바로 뭐입니까? 네. 몇 암페예요? I1. 아이온이 뭐냐? R1을 통과하는 거죠. 생각할 시간 10초 주겠습니다. 3. 3이요? 자, 3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모두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이 되는 거, I2도 3이 되는 거예요. 아, 전체요. 1. 다시요. 지금 선생님 뭘 물어봤어요? 아이온 물어봤죠? 네. 근데 직렬이 백렬이에요. 직렬이죠? 네. 전체 전류나 아이온이나 I2나 같다 있어, 다르다 있어요. 갔다 했어요. 근데 바로 아이온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 그럼 몇 암페야? 이렇게 아니에요. 1암페 하자가 3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왜 3이 했어요? 네. 그때는 3이고 지금은 1인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보였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뭘로 가냐면 저항 하나짜리로 가는 거예요. 등가열로. 그래서 합성저항을 구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몇이 돼요? 합성저항이 더하면 되니까 15. 15ohm이 되는 거죠. 여기 몇이에요? 15V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I는 쉽게 구하죠. 몇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5분의 15니까 몇이에요? 뭐 영적인 거죠? 선생님이 쉽게 하려고 지금 한 건데, 그죠? 1A죠? 네. 그럼 여기가 몇 A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몇 A 흘러요? 정신 헷갈리면 할게. 여기가 몇 A 흐르는 거예요? 1A예요. 근데 직렬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이언도 몇이 되는 거예요? 몇 A? 1A. 몇 A? 1A. 여기도 1A. 그래서 직렬이라는 거는 그거 알고 합성계량을 구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V1은 얼마이고 V2는 얼마일까요? 이게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직관적인 방법은 전류값을 구했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오음의 법칙? V는 IR, V는 IR. 이거 어떻게 쓰지?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IR은 IR인데 일단은 V1이니까 V1 써줄 수 있겠죠? 네. 그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아이온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써줄 수 있어요? 또 써줄 수 있어요. 아이온 대신 뭘로 써줄 수 있냐? 전체 전류로도 쓸 수 있어요. 더 꼬이게 하려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I2로도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선생님은 많이 했으니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은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캐치볼 어제 했잖아요. 사회적 한 7년 하니까 선생님은 짬밥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도. 뭔 알겠어요? 네. 짬밥이 되면 돼요. 보여요 이거? 네. 그럼 여러분들 훌륭한 선수가 되겠죠. 바로 보이니까. 나는 오래 걸리는데. 자,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V2니까 I2 곱하기 뭐예요? 이거 오메 법칙 푼 거예요. 오메 법칙. 그죠? 네. 책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책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뭘로 쓸 수 있어요? I 곱하기 R2가 되죠. I0 곱하기 뭐가 돼요? 사실은 선호하는 것은 I0까지 다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여기 전류를 같다는 걸 알면은 얼른 직관적으로 이 전류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A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 곱하기 뭐가 돼요? 5죠? 네. 그럼 몇 볼트예요? 5볼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이죠? 10? 5ohm이죠? 몇 볼트예요? 10볼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KVL, KCL 배우면은 중놈이 15볼트인데 합산이 15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 가버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학교 보내놨는데 안 와본 거예요, 학교를. 오늘 친구가 아파서 지금 못 온다고 늦은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전압 분배 법칙 풀면 되겠죠? 이게 나오면 되죠. 전압 분배 법칙 어떻게 풀면라고요? 직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식 위에서 푸는 거예요. 공식 위. 그럼 어떻게 돼요?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V1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몇이에요? 전류값 뭘로 하도 돼요? 15죠? 몇이에요? 5 플러스 15분의 누가 올라가야 돼요? 5가 올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몫이죠. 아, 틀렸죠? 15가 아니죠?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몇이에요? 5볼트 나오죠? 네. V2는 2 곱하기 뭐예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5 플러스 10분의 뭐가 돼요? 10이 되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쉬운 것 같지만 직관적으로 눈으로 계산기 없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몸으로 체득이 되면 사실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것도 하고 모르는 것도 하죠. 이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직렬이 되면 병렬이 되고 두 개 합쳐지면 직병렬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KCL과 KVL이 되면 이제 전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선줄 보더라도 전기줄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고 TV를 보더라도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질문? 영상 꼭 보세요. 이거 올리는데 4시간 걸립니다. 왜요? 용량. 책은 좋은 거라. 화질. 수업의 질은 낮지만 화질의 질은 높습니다,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영상 꼭 보시고 선생님이 업로드 시켜놓고 점심 때 되면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선생님 영상 언제든지 올려주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